지금은요, 또 이제 GPL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이 박태인 저자님이, GPL만한 투자는 없다. 또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GPL 저도 많이 궁금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 그 대부업에서도 이렇게 또 GPL 많이 투자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 GPL이 어떤 투자인가요? 이게 네.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NPL 있고 네네. GPL. NPL은 non-performing loan 해가지고 부실채권. 네네네. 뭐 GPL이라는 용어는 공식 용어는 아닙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우리들이 통상 GPL, Good Performing Loan. 네. 어떤 분은 PL, 그냥 네. Performing Loan 네네. 하든지 네. 아니면 파생상품. 파생상품. 이렇게 네네.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네네네. 왜냐하면 파생상품이라는 건 원래 본류의 요 상품이 있는데 네네네. 여기서 나오는 어떤 그렇죠. 물건. 그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입연재 네. 뭐 네. 이런 것들이 전부 파생상품이라 네. 본인이 거기 나와서 응용해서 투자하는 그렇죠. 거예요. 이것도 응용해서 투자하는 거고. 응용해서 하는 거구나. 네. 일명 우리들이 얘기하는 일명 1인 은행 투자. 내가 은행이 되는 거죠. 내가 은행이 된다. 내가 대출해 주는 거예요. 내가 대출해. 내가 대출해 주는데 네. 제도권에서 못 해주는 거를 내 개인이 해줬다라면 그만큼 보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보상을 충분히 받고 그렇죠. 보상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대부에 대한 인식이 안 좋죠. 아니에요. 요즘에는 많이 좋아졌어요. 왜냐면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안 해주니까 급할 때 대부 돈도 쓰고 해야지. 네. 왜냐면 살 때 급한데 왜 자꾸 은행은 안 빌려주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네. 대부업은 네. 면세 사업이에요. 면세사업. 왜냐면 다른 사람들한테 없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사업이고 네. 본인을 희생해서 혜택을 주는 사업이다 해도 면세 사업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취지를 아셔야 돼요. 이자도 1.6에서 20%밖에 연 20%밖에 못 받게 하고 요즘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지금은 좀 많이 이것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 이상 그러니까 17%에서 20% 수익을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없죠. 은행에서는 절대 없죠. 네. 있을 수도 없고 네. 실은 우리가 강남에 상가 투자하면 2%에서 3% 이렇게 수익률을 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한테는 저는 사례 이걸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인천에 막 빌라 투자를 계속 하려고 해요. 왜? 싸니까. 그러면 인천의 빌라가 대부분 이제 한 5천만 원 평균 감정가 5천만 원이에요. 한 번 떨어지면 3,500 떨어지거든요. 30% 떨어지니까 3,500인데 그걸 한 3,600, 700에 낙찰을 받아.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 400에서 500만 원 리모델링 해요. 그래갖고 월세를 받아. 그러면 20만 원에서 25만 원 받아요. 월세를. 근데 그것도 대출 받는다. 그래가지고 2천만 원 대출 받아가지고 대출 이자 또 몇만 원 내고 이렇게 하면 결국은 자기한테 수익이 한 10여만 원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4천만 원 예를 들어 투자해가지고 15만 원, 20만 원, 20만 원은 안 돼. 절대로. 15만 원 정도 이익을 봐. 그럼 몇 %라고 해야 돼? 이거 없잖아. 이거 안 돼. 근데 이 GPL 투자를 하면은 4천만 원 투자하면은 거의 80만 원 정도 받거든요. 80만 원, 70몇만 원. 왜냐하면 처음에 17% 이익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투자하면 하다. 참, 근데 NPL이 뭔지 설명하고 GPL이 뭔지 설명하고 가야 되는데 제가 가끔씩 이렇게 딴 데 씁니다. GPL은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아파트 후순위 담보대출입니다. 왜냐면 요즘 이 정부 들어서 뭐 조정지역, 단순하게 얘기하면 조정지역에 아파트 대출은 LTV를 뭐 40% 적용한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이제 단순하게 얘기해서 뭐 복잡하게 뭐 따지면 이제 또 복잡해지니까 예를 들면 10억짜리 아파트 살 때 4억만 대출해주겠다 이런 거예요. LTV 한다면. 그러면 옛날에 LTV를 80% 적용했거든요. 그렇죠. 그럼 8억까지 대출해줬는데 그때는 내 돈 2억만 있으면 10억짜리 샀거든. 근데 지금은 6억 있어야 사는 거예요. 힘들지. 힘들고 설령 돈이 있어서 샀다 쳐도 아니 돈 필요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돈 필요할 수 있으면 대출 받으려는데 10원도 안 해줘. 제도권에 안 해주는데 그러면은 내가 개인한테 대출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개인한테 대출을 받아주면 요즘 우리 법정 이자가 연 20%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GPL 투자하면은
최초 이자를 잘 내면 네. 그냥 17% 최초 시작할 때는 17% 연, 시작해요. 연. 네, 네. 연 17%. 그러면 3천만 원 하면은 거의 한 50만 원 돈을 매월이. 매월. 와, 괜찮네요. 그럼 3천만 원에 아까 저 인천의 빌라는 네. 그거 4천만 원 투자했고 15만 원 받는다고. 그렇게 힘들게 낙찰받을 일이 네. 없고. 그러고 낙찰받아도 그렇게 받은다 쳐. 나중에 팔 때 못 팔아요. 파는 것도 힘들다. 안 팔려. 3년 걸려도 못 판다니까. 음. 우리 친구가 3년 걸렸는데 그러면 비싸게 파니까 안 팔렸겠지. 네. 이래. 아니 싸게 팔았는데도 안 팔려요. 아, 안 타. 근데 이거 네. 이거는 부동산 내가 소유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등기 그렇죠. 설정을 해. 네. 저당권 설정을 해주죠. 네. 설정비 그 네. 돈 그 빌려가서 하는데 음. 근데 무슨 부담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자는 그렇게 높게 받는 거. 아, 수익률이 설정비는 자정이 내고. 그죠. 이자 그러면 이자 안 내면은 네. 골치 아픈 거 아니야? 네. 이자 한 내면 더 줘. 왜? 왜 이율이 20%로 올라? 아, 3% 가상금리가 붙어. 가상금리. 붙어가지고 20% 받으니까 더 좋아. 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우리 이제 책에는 보면은 3개월 이자를 연체하면은 통보하고 뭐 경매 뭐 처분한다 이렇게 됐는데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네. 어떻게? 6개월 동안 기다려. 몇 개월 아무튼 연락도 하지 말고 기다렸다. 6개월 만에 전화해. 직장은 잘 다니고 계십니까? 이러고. 네. 그럼 잘 다닌다. 이자를 안 넣으셨네요. 이제 하면은 어떻게 내실 건가요? 어떻게 할 건가요? 내실 건가요? 요즘 어려워. 그럼 이게 더 쌓이면 네. 선생님한테 너무 이제 무리가 가니까 네. 이 아파트 시중에 넣어놓고 금매로 좀 파시죠. 네. 같이 팝시다. 네. 아니면 또 그 아파트가 좋아. 네. 그럼 이거 나한테 요만큼 이자 이거 빼고 네. 요만큼 해서 나한테 주라. 내가 인수하겠다. 이렇게 아, 할 수도 지분으로. 있고. 지분. 아. 그 집 자체를 내가 사버리는 거야. 아. 그럴 수도 있고. 서울에 이제 좋은 네. 그 서초동에 막 몇십억짜리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건 협조해서 내가 살 수도 있고. 아, 살 수도 있어요. 네. 오. 아니면 네. 그분하고 같이 이제 금매로 팔게 만들어서 네. 또 이제 나는 수익을 이렇게 챙길 수 있고. 오. 아파트 담보가 돼 있기 때문에 담보가 돼 있으니까. 절대로 손해 볼 일은 없다. 없다. 원금 손실은 절대 네. 없다. 아. 그래서 요거는 등기 저당권 설정을 바로 하고 들어가는 네. 물건이고 네. 이 투자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은 네. 그 처음에 이제 내가 우리가 단톡을 만들어요. 이제 투자를 하시겠다 네. 그러면 이제 네. 앞으로 이제 하실 분 계시면은 몇 명, 10명, 20명 이렇게 계속 단톡, 또 자기 지인들로 데려와. 네. 그럼 내가 여기 단톡에다가 물건을 띄워줘요. 네. 뭐 어디 서울에 있는 모 아파트, 네. 뭐 부산에 있는 무슨 아파트. 네. 근데 원래 뭐 KB 시세가는 5억인데 네. 1순위 대출이 뭐 2억 있다. 네. 2순위를 봤는데 뭐 저기 뭐야 저 80% 하면은 4억이잖아요. 네. 5억짜리 있다 그러면. 네. 근데 이제 2억 받았으니까 1억을 받겠다 그러면 3억이잖아요. 네. 그래도 얘는 저 70%도 안 되잖아요. 네. 그죠? 네. 네. 요거 1억을 추가 대출 받고 싶다.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은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물건만 엄선해서 이제 올려주는 거예요. 단톡에 엄선해서. 올려주면 계속 이제 보고 있다가 가격도 뭐 2천만 원짜리도 있고 1,500만 원짜리도 있고 3천만 원짜리 뭐 1억 뭐 10억짜리도 있고 막 그래요. 네. 네. 그럼 이제 그런 것들 보고 내 능력이 막 이거 한번 해볼까? 네. 그러면 내가 제가 하겠습니다. 딱 그러면은 이제 투자자 인적사 그 저당권 설정자는 서류가 간단해요. 네. 그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돼요. 아니 주민등록증하고 네. 이제 자기 현 주소가 틀리면 이제 등기부 등본 한 번 더 넣어서 우리 그 대부 그 사장님이 계셔요. 네. 아니면 법무사 네. 그거 다 돌아 계시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보내면은 네. 개인톡으로 보내요. 다 보면 안 되니까 네. 저 개인적으로 저 신분증 보내주세요. 네. 그러면 톡으로 올려주면 네. 그분이 이제 법무사가 네. 받아가지고 이제 네. 정리해서 네. 돈 빌린 분한테는 은행에서 막 대출할 때 막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도장 엄청 찍고 막 사인 엄청나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 서류를 다 받아. 네. 그리고 뭐 개인 원천 직업이 뭔지 네. 월 소득이 얼마인지 네. 배우자 소득은 얼마인지 네. 이런 거 다 조사해 가지고 갖고 있고 나머지 저당권 설정 자료는 네. 법원에 가서 네. 저당권 신청을 해요. 네. 설정 등기, 네.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을 하면 네. 접수라면 접수번호가 나오잖아요. 이 접수번호를 돈 빌려주신 분한테 보내줘. 네. 접수번호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럼 등기는 접수 순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접수만 되면은 뭐 법무사가 그거 했다가 일부러 지가 취소할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 저 등기 주신 법무사는 엄청 돈 벌어요. 네. 왜냐면 하루에도 수십 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네. 노다지가 없지. 네. 딴 일 뭐 목에다 칼 대고 네. 너 그거 엉터리로 다른 거도 뭐 해봐라 해도 안 해. 아. 예, 그 정도로 왜냐면 네. 돈이 되는 거거든 법무사 입장에서도. 네. 그래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접수 번호가 나왔으니까 돈을 입금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3천만 원 투자하기로 했다 그러면 3천만 원 입금해. 그럼 그때부터 이 돈을 이제 채무자한테 입금해 주는 거죠. 그때부터 대출이 실행되는 거예요. 통상 이거 하시는 분 보니까 직장 좋으신 분들은 뭐 삼성, SDI 뭐 이런 분들은 비트코인하고 네. 주식 투자하려고 잠깐 한 3개월 빌려. 난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한테는 안 빌려줘요. 왜요? 빨리 갚아버려. 또 수익이 네, 나고. 이거 저 최대 그 위험 리스크가 뭐냐면 빨리 갚는 빨리 갚는 조기 상환. 네. 아니 이거 원래 네. 수수료 처음에 할 네. 때 돈 빌려주면서 네. 수수료 4% 내거든요. 네. 4% 내는데 조기 상환 해버리면은 네. 손해는 안 봐요. 이 사람 조기 상환 수수료를 내서 네. 내가 이제 수수료 냈던 걸 나한테 이제 다시 주니까 네. 똑같이 받아서 네. 손해 안 보는데 돈을 벌려고 빌려주는데 네. 돈을 많이 못 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연 단위로 계약하는 거예요? 6개월 단위로 계약하는 거예요? 그거는 연 단위로 하는데 네. 하다가 막 중간에 갚아버리니까 중도상환수수료 네. 내버리고. 이자율이 비싸잖아요. 아. 빨리 갚으려고. 근데 그래서 1억 이하로 하면 좀 좋고 네. 근데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5억 이상 뭐 3억 이상 되면 또 안 갚아요. 안 갚아요? 이 사람 돈 더 벌 수 있다는 거지. 네. 그래서 좀 비트코인 이런 거 해가지고 코인 투자해가지고 돈 더 벌 수 있잖아요. 하룻밤에도 막 40% 50% 버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네, 이제 네. 그건 잘하신 분들이고 네. 뭐 잘하는지 저는 네,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거 하신 분들이 많고 아니면 진짜 네. 돈이 필요해서 하신 네. 분들이 있고 네. 또 금액이 커지면 빨리 못 갚더라고. 그러면 나는 이자 수익이 계속 많아지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네. 이분이 혹시 잘못돼도 네. 절대 내가 저당 잡아놨으니까 네. 나는 네. 손해 볼 일은 없더라. 없다. 그래서 좋고. 그리고 이제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그 유동화 순환 투자, 질권을 활용한 순환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1억이 있어. 네. 그러면 1억을 A한테 투자해. 네. 그러면 연 2천만 원씩 받을 수 있잖아요. 네. 20%니까. 그런데 질권 대출을 90%를 받아, 9천만 원을 받아. 네. 그 저당권에서 네. 받아가지고 다시 B한테 투자해. 네. 그럼 여기서 또 20% 1,800만 원 네. 연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고 다시 여기서 90% 8,100만 원 또 대출 받아. 네. 질권 대출. 네. 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억 가지고도 6억에서 7억 투자하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1억 가지고 네. 2억 7억 물론 질권 이자는 네. 7에서 8% 냅니다. 네. 네. 그래서 나는 대신 17%로 그렇죠. 저 이주를 보니까 10% 이상 나는 이익을 본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되는 거예요. 그 질권 대출 이자를 물어주고도. 물어주고도. 네. 그래서 그런 순환 투자가 있고 또 뭐 아무튼 안전하니까. 안전하니까. 좀 일단 등기가 되고 네네.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네. 돈 원금 떼기는 일치 없고. 일치 없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이 투자가 좀 당분간은 이자율이 이렇게 될 경우에는 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금도 묻잖아요. 세금이 어떻게 돼요? 이게 원래는 이자 소득은 27.5%. 27.5%죠. 네, 27.5% 내는데 이게 부담스럽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대부 법인을 갖고 있거나 이러면은 우리 직원을 해서. 직원으로 채용하는데 임시 그냥 알바죠. 그걸로 된 걸로 해가지고 3.3%를 해줍니다. 근데 이게 막 엄청나게 많으면은 이게 부담스럽다. 표시나. 그러니까. 표시나면 27.5%. 국세청에서 보면 이 사람은 교육세 신고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왜 다른 소득 신고는 안 했지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많이 할 것 같으면 사업자를 내서 하는 게 좋아요. 사업자. 어떤 사업자요? 그 법인 사업자, 대부 법인 대법원의 사업자. 법인으로 하든지 네. 개인 그냥 대부 사업자, 개인 사업자도 낼 수 있거든요. 그 대부 법인 이런 거 할 때는 자본금 그런 거 없이. 그 자본금은 그 구청에서 해주는 건 5천만 원. 5천만 원. 그리고 이제 금융감독원까지 하려면 그거는 이제 NPL까지 하려면은 금융감독원 허가번 5억. 근데 그거는 그것까지 필요 없고 그 5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잔고증명. 잔고증명만 있으면은 그 대부 법인 만들어 가지고 투자하면은
이자 소득이 2억까지는 10%예요. 네. 그러면 10%면 뭐또 네. 직원 봉급 주고 내 봉급 타고 뭐. 그건 이제 공제하는 거지. 돈 좀 많이 벌었더라면 차도 사고 이렇게 하면은 비용으로 다 털어내면 결국은 3%밖에 안 내요. 그렇네요. 야, 그럼 연 17% 평균 연 17%가 나와요. 네. 그러면 매월 이게 월 12개월 나눠서 이렇게 매월 그렇죠.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매우 나오는 좋은 거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지금 보니까요. 이게 뭐 지금 뭐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뭐 KB 국민시세하고 국세청 실거래가 네. 조회 네. 시세 파악하고 동정지역 물건의 아파트 매각가율 뭐 권리 분석하고 뭐 후순위 담보대출 전에 국세, 지방 완납 증명서, 네. 전입세대 연락 확인서, 지방세 세목별 가세 증명원, 뭐 또 신용정보 활용 동의서, 대일 변제 신청서, 대일 변제 동의서, 뭐 이런 필요 서류 같은 거 다 받는 이유게 체납을 없다는 걸 하나씩. 그렇죠. 이 이건 법무사가 받는 거예요. 법무사가.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투자자분들이 그러면 그 아파트 이게 담보 잡을 때 그 담보에 뭐가 이런 거를 확인 다 그렇죠. 시켜주겠다 이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다 확인시켜주고 여러분들 투자금하고 수익금을 받으실 때까지 뭐 크게 어려움이 없다. 뭐 이런 게 잡혀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럼 만약 이런 거에서 실수했다 그러면 네. 대구 법인이 책임져야 돼요. 대구 법인이 실수. 이거 저기 뭐야 네. 대출을 해주신 분한테 정보를 잘못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신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어떤 부동산 또 할 때 뭐 지르세 내기 또 팔 때도 양도세 내고 뭐 보유할 때 또 종합소득세, 종부동산세 내고 뭐 이런 거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그렇죠. 이게 GPL 투자가 깔끔하다. 네, 진짜 깔끔하다 이런 거를 하시고 또 이런 것도 이제 또 박태ing 저자님이 또 하시니까 또 이것도 저희가 또 저자 그 또 강의 또 한번 한다고 하니까요. 강의 때 한번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한번 들어보시면 이것도 진짜 알찬 정보 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네. 아까도 뭐 네. 앞에서 얘기했지만 부동산 소유하지 않고 부동산으로 돈 버는 법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월세 받으려고 딴 데 막 네.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네네. 너무 깔끔하다. 깔끔하다. 사실은 네. 저도 이제 막 이거 막 골치 아프게 막 임장 다니고 놀러만 다녀야지 뭐 임장까지 다니고 그렇죠. 벌점 이거 지금 꽂혀가지고 지금 요것만 지금 막 요즘 박태ing 저자님 좀 꽂혀있는 투자, GPL 투자라고 합니다. 네, 하여튼 뭐. 그러니 이게 네. 뭐 저 네. 위험 네. 요소가 거의 없으니까 위험 요소는 거의 없다. 네. 골치 아픈 것도 없다. 그리고 투자할 때. 네. 뭐죠 네. 대부 회사에서 다 해주고 또 다 아파트는 안 팔려서 네. 곤란 겪는 경우는 그렇죠, 없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발리니까요. 앞으로도 네. 뭐 한 몰라 저 인구가 뭐 너무 줄어가지고 네. 근데 그건 우리 세대는 없을 것 같고 그렇죠, 그렇죠. 우리 세대까지는 이 투자는 그렇죠. 지금 이자율이 네. 있는 한은 될 그렇죠. 것 같다. 그리고 아파트 지을 땅이라는 건 또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이 아파트 지을 땅이 막 늘어나지는 않거든요, 사실. 근데 대부분 이게 아파트 담보 잡는 게 어때 서울, 경기, 인천 이 정도 아파트인가요? 지방도 있나요? 지방도 있어. 지방도 있어요. 지방도 있는데 지방은 좀 신중하게 좀 하시고 네. 지방은 이제 대도시, 대도시. 대도시면 좀 무난하고 5대 도시. 근데 또 창원이나 이런 데 아파트들은 잘 나가요. 잘 나가요. 잘 나가서 좋고 음. 지방이라도 음. 좋고 음. 그런 데가 또 이자가 잘 돌아요. 공장이 이게 잘 그렇죠.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최악의 시나리오는 아파트를 인수한다. 그러나 참 투자 이거 하실 때 막 네네. 전부 서울 막 네. 물론 서울 좋죠. 잘 네. 오르고 네. 근데 너무 여기다가 할 필요 없어요. 어느 지방의 그 랜드마크의 네. 네. 건물 내지는 그렇죠, 땅 그렇죠. 맞아요, 이거 맞아요. 한게 다 지방이 뱀의 머리가 더 낫다 맞아요, 이거 아닙니까? 맞아요, 용의 맞아요. 꼬리보다는. 맞아요. 실제로 우리 저 후배 한 분이 음. 명동에 이 국수집에 2층 건물이에요. 네. 명동 네. 저쫙 뒷골목 네, 네. 국수집이에요. 네. 거기에 28억이야. 오. 30평 좀 네. 안 되는데. 네. 근데 지방에 상가가 엄청 커. 네. 뭐 40몇 평인데 네. 거기에 막 그 옷가게 네. 이런 거 하는 거, 네. 의상 네. 이거 네. 하는 그 상가야. 근데 장사 잘 돼. 거기도 월세가 400만 원이야. 근데 8억이에요. 네. 그럼 나 같으면 지방 이거 8억짜리 하루짜리 훨씬 차라리 3개 사겠다. 세개 어? 산다. 그럼 400만 원 하면 네. 뭐야? 네. 1200만 원 아닙니까? 여기 국수집 사가지고 28억 줘가지고 네. 400만 원, 500만 원 받는데 어? 그런 투자 아. 굳이 네. 물론 네. 서울이 좋아. 확실한 건 좋아. 맞아요. 좋은데 랜드마크 지방이라도 좀 네. 이렇게 그렇죠. 좀 그 네. 상징하는 건물들 있잖아요. 또 아니면 상징하는 거리 뭐 이런 데는 그 세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투자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의 패러다임이 안 바뀌면 이게 바뀌시면 어쨌든 이런 투자할 때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게 다 나온다고 하니까요. 그런 생각의 패러다임을 좀 바꾸셔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구독자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도 이제 네. 퇴직한 지 저도 한 6, 7년 이제 네네. 됩니다. 그래서 네네. 퇴직하기 전에 저도 고민 많았고요. 어쨌든 뭘 해먹고 살아야 좋을까? 네. 또뭐 70세까지 뭘 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이제 고민을 많이 네. 했어요. 네. 뭐 요즘은 70세도 시골 노인당 가면은 그 저기 뭐야 신참 취급 받아가지고 방 쓸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방 쓸고. 농담도 합니다만은 근데 우리가 이 돈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없고 아니면 그때도 무슨 일이 없거나 이러면은 참 곤란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만일에 꼭 그렇게 그때 직장 잡기는 사실은 어렵죠. 왜? 젊은 사람들 일도 그렇죠. 어렵잖아요. 맞아요. 근데 뭐 나이 드신 분들도 이렇게 막 어렵다 이렇게 하는 물론 거기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게 이제 국가가 할 일입니다만은 뭐 국가 할 일까지 우리가 이제 걱정할 일은 아닌데 그럼 내 개인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그럼 뭘 준비를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해 보면 난 경매 투자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경매 투자. 경매 1년에 한 건만 해도 1, 2천만 원 버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사실은. 그러면 한 건 해가지고 2천만 원만 벌고 난 1년 놀겠다. 그렇죠. 그러면 3개월에 한 건씩 받자 이거죠. 네. 이번 달에 하나 받고 다음 달에 하나 받고 다음 달에 하나 받고 그렇죠. 1년에 4건 받으면 다음 연도에는 한 건도 안 받아도 1년 만에 수익 창출을 한다 그러면 그렇죠. 내년에 분기마다 한 번씩 저 수익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음. 그런 논리로 투자를 해도 되고 아니면 나는 부담 없이 그냥 1년에 한 건만 하겠다. 그래갖고 한 4, 5천 벌어가지고 그걸로 그냥 먹고 살고 용돈 쓰고 그런 게 하겠다 이러면 또 그것도 좋은 것이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또 물어요. 그럼 이 부동산 다 올랐는데 지금 뭐 어떻게 투자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맞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지나고 보니까 그때가 제일 적기였어. 그때 투자했어요. 맞아요. 지금 투자했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뭐 지난번에 우리 그랬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계실 때 박근혜 대통령님이 갑자기 여러분 대출 받았고 집 사세요 뭐 이런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막 저게 뭐 미쳤나 뭐 욕을 막 엄청나게 됐어요. 근데 그때 그 말 들었어 봐. 맞아요. 지금 3배 벌었잖아. 그 말을 안 듣고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부동산은요 한 번 오르면은 잘 안 떨어져요. 물론 떨어질 수도 있어. 주춤할 수 있는데 또 올라요. 맞아요. 그런데다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그렇게 이제 부동산 값이 비싼 편은 아니에요. 싸고 세계 전체 국가의 어떤 그 평균 오른 걸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는 수평선이래요. 수평선이다. 그냥 오르는 게 없이 쭉 있어. 어떻게 이렇게 가격 변동이 없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 도쿄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7억짜리 아파트가 어느 날 갑자기 108억이 돼. 어느 날 갔다가 14억이 돼. 맞아요. 이래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좀 이게 되는 거지. 맞아요. 우리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맞아요. 그래서 더 앞으로 투자해도 된다. 또 아니면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겠다. 막 근데 너무 급하게 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은 좀 이제 한숨 돌리고 이렇게 좀 그 관망하다가 적당한 거 나오면 하겠다 하면 이렇게 GPL 투자를 하고 언제든지 돈 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내가 참 이 GPL 하다가 나 돈 갑자기 필요한데 이거 그걸 남한테 팔면 돈 받아요. 그렇잖아요. 수수료 싸잖아요. 왜냐면 수수료 이미 줬으니까. 근데 금방 파는 거예요. 아니 그만큼 이익 받고 파는 이거 내놓으면 바로 팔아 바로 1초도 안 걸려. 이거 제가 삽니다 이게. 금방 또 환가되고 이런 투자는 없다. 그래서 이런 것에 잠깐 눈 돌렸다가 돈 생기면 또 투자하고 그런 방식으로 해서 너무 꼭 그 한 곳에만 매이지 말고 저도 이제 경매하면서 꼭 경매만 고집하진 않아요. 돈 되는 거 하는 거죠. 여기에 한번 투자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또 응용해가지고 그러니까 GPL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응용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입 현재 다 응용한 것이고 그런 방식으로 이제 기본 지식만 갖추고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망설이지 말고 또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뭐 돈이 사람이라고 하는 네. 겁니까? 뭐 좀 이렇게 너무 각박하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네. 돈이 있어야 그것도 특히 나이 먹을수록 돈이 있어야 이게 네. 이제 사람 대접도 받고 그렇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 네. 능력을 좀 갖추고 아니면 유지를 할 수 네, 있도록 할수 그런 있도록. 그런 지식을 네. 갖췄으면 좋겠다 네. 네.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또 인터뷰해주신 버텐션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또 정말 그 오프라인 강의도 있고 한다니까요. 오프라인 강의도 꼭 한번 제가 이게 밑에 링크 한번 달아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링크에다가 관심 있는 분들은 강의도 한번 꼭 들어보시고, 네, 진짜 상담도 받아보시고, 진짜 이렇게 특수 경매 할 거는 진짜 너무 많아요. 기술도 한번 배워보시고. 그러면 진짜 한번 여러분들의 자본주의에서 많이 풍요로운 인생, 노후 준비하실 수 있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